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5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농구와 축구, 배구, 스포츠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프로토 조합픽 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을 줄인 농구 승호패 조합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워싱턴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후반기 재개 이후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질병으로 인해 2경기 연속 결장하면서 연패를 당했던 클리블랜드인데 직전 워싱턴전 미첼이 복귀했고 주전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후반기 첫 승을 신고한 클리블랜드입니다. 미첼과 다리우스 갈랜드 백코트 듀오가 33득점을 합작했고 제럿 알렌과 에반 모블리 트윈타워가 43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알렌은 22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페인트존을 지배했고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벤치에서는 카리스 르버트가 18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의 부진을 만회하는 활약을 펼쳤고 조지니엔과 아이작 오코로가 15득점을 합작하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습니다. 후반기 시작이 주춤했던 클리블랜드지만 전반기 막판 20경기에서 18승 2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리그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도 직전 경기 복귀한 만큼 이번 경기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직전 인디애나전 22점차 대패를 당하면서 7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33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카이리 어빙도 29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7연승 구간 돈치치가 평균 31.3득점을 기록했었고 어빙 역시 평균 27득점을 올렸을 정도로 두 원투펀치가 최근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클리블랜드는 제럿 알렌과 에반 모블리를 필두로 강력한 프론트코트를 구성하고 있는 팀인데 댈러스도 PJ 워싱턴과 데니얼 게포드를 영입하면서 자신들의 약점인 프론트코트를 보강한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댈러스 역시 돈치치와 어빙을 필두로 앞서 말씀드린 이적생들이 활약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클리블랜드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와 홈팀 클리블랜드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애틀랜타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질병으로 인해 결장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프란츠 바그너가 애틀랜타전 19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웬델 카터 주니어도 18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역시나 벤케로의 공백을 온전히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올 시즌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5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고, 이 수비력을 바탕으로 동부 컨퍼런스 8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의 젊은 원투펀치 벤 캐로와 프란츠 바거너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제일런 석스와 콜 앤서니 같은 팀의 젊은 가드들도 최근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접 멤피스전을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날 주전과 벤치 포함 총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활약을 펼친 끝에 멤피스를 25점 차로 잡아낸 브루클린입니다. 다만 주전들이 대거 결장 중인 멤피스를 상대로 거둔 승리였고, 최근 10경기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7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멤피스전 일찌감치 승기를 잡으면서 선수들 대부분 출전 시간 조절에 성공했고, 올 시즌 브루클린이 올랜도를 상대로 2전 2승, 모두 20점 차 이상 대승을 거뒀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랜도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브루클린의 에이스 미칼 브리치스가 63득점을 몰아쳤던 만큼 이번에도 브리치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올랜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올랜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마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올랜도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지난 토론토전 손가락 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악재를 만난 애틀랜타인데, 직전 올랜도전을 잡아내면서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디존테 머레이가 올랜도전 25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트레이 영의 공백을 잘 메워줬고, 팀의 신성 제일런 존슨 역시 21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영 대신 주전으로 출전한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최근 벤치에서 출전하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디안드레 헌터가 18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의 부동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프론트코트의 핵심인 오녜카 오콩우도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출전이 어려워진 만큼 전력 누수가 큰 홈팀 애틀랜타입니다. 이번 유타전 역시 디존테 머레이가 트레이 영을 대신해 얼만큼 공수 조율을 잘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최근 벤치 구간을 잘 이끌고 있는 디안드레 헌터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대승을 거두면서 5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26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존 콜린스와 콜린 섹스턴이 36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벤치 에이스 조던 클락슨이 22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워커 캐슬러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습니다. 비록 연패를 끊긴 했지만 최근 6경기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유타인데,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29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게 최근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보다는 확실히 공격에 일가견이 있는 팀인 만큼 어느 쪽이 좀 더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직전 뉴욕전을 승리하면서 8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데릭 화이트와 드루 할러데이 백코트 듀오도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압도적인 승률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올 시즌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1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3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홈 경기고,
올 시즌 홈에서 26승 3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밀워키전 선수들 대부분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21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가드 타이리스 맥시가 24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디앤서니 멜튼과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28득점을 합작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습니다. 팀의 부동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무릎 부상을 당하는 초대형 악재를 만난 뒤 확실히 동력을 잃은 필라델피아고, 최근 10경기 3승 7패라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경기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4위, 디펜시브 레이팅 2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라델피아인 만큼 이번 보스턴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디트로이트전 짜릿한 2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홈경기 3연패를 끊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조시 하트가 결정적인 골밑슛과 더불어 자유투를 연달아 성공시켰고 총 23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도 35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단테 디빈첸조도 21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팀의 핵심 포워드인 오지 아누노비와 줄리어스 랜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뉴욕인데 최근 7경기에서 2승 5패,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꼴찌인 30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하면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팀인데 아무래도 수비의 핵심인 아누노비가 결장을 이어가면서 팀의 전반적인 수비력 역시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최근 좋지 못한 수비력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시카고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후반기 첫 출전을 기록한 브랜든 잉그램이 22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자이언 윌리엄슨도 19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연패를 막진 못했습니다. 주전 센터 요나스 발렌슈나스도 14득점 17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3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이어갔지만 주전 가드 CJ 맥컬럼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던 게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비록 연패를 당하긴 했어도 최근 11경기 8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뉴올리언스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4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최근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잉그램이 후반기 첫 출전 경기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친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 뉴올리언스의 핵심인 자이언 윌리엄슨이 발부상으로 인해 이번 뉴욕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자이언과 맥컬럼 둘 중 한 명 이상이 결장한다면 뉴올리언스에겐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올리언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와 원정팀 뉴올리언스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직전 브루클린전 대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29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칼 앤서니 타운스도 28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현재 서부 컨퍼런스 1위에 올라있는 미네소타인데 디펜시브 레이팅과 평균 실점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수비력을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미네소타 수비 농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전 센터 루디 고베어가 직전 브루클린전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는데, 이번 경기 상대는 빅터 웬바냐마가 페인트 존에 버티고 있는 샌안토니오란 걸 감안한다면 고베어의 출전 여부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배팅하시기 전 고베어의 출전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유타전 대패를 당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데빈 바셀이 27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루키 웬바냐마도 22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제레미 소엔과 줄리안 챔페니가 극심한 야투난도를 보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벤치에서는 잭 콜린스와 말라카이 브레넘이 31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유타에게 17개의 3점슛을 허용하면서 화력에서 밀렸던 샌안토니오입니다. 팀의 초대형 루키 웬바냐마가 2월 들어서만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7번이나 기록했을 정도로 기량을 꽃피우고 있고, 데빈 바셀과 트레 존스, 백코트 듀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소엔과 챔페니, 그리고 벤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켈든 존슨이 기복이 너무 심한 게 샌안토니오의 들쑥날쑥한 경기력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서부 1위 미네소타를 상대로 1승 2패, 패배했던 두 경기도 나름 접전을 펼쳤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도 웬바냐마를 앞세워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에이스 더마 드로잔이 24득점을 올리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도 22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잭 라빈이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주전 자리를 꿰찬 아이오 도순무가 21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의 활약을 이어갔고, 올 시즌 팀의 해결사로 떠오른 코비 화이트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출전한 44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시카고는 벤치 자원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팀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주전 5명이 있는 구간에서 점수 차이를 벌려놔야 경기 운영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뉴욕전 아쉬운 석패를 당하면서 6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를 거의 잡을 수도 있었는데 경기 막판 석연치 않은 판정과 더불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직전 뉴욕전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32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주전 센터 제일런 듀렌이 11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페인트 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역시나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아쉬웠던 디트로이트입니다. 다만 6연패를 당하고 있긴 해도 4경기가 1포제션 또는 2포제션 이내의 접전 경기들이었고, 최근 에이스 커닝햄의 경기력이 올라온 점과 이적생 시모네 폰테키오가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주전 센터 제일런 듀렌도 3경기 연속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폼이 올라온 만큼 팀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는 그래도 많이 향상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시카고를 상대로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 만큼 경기력 고점이 터진다면 경기를 비벼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카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시카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월요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오클라호마가 휴스턴 원정에서 13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6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챗 홈그랜도 29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제일런 윌리엄스와 루겐츠 도트가 38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으로 휴스턴을 잡아냈던 오클라호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5연승과 더불어 10경기 8승 2패를 거두고 있는 오클라호마인데,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전체 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격력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평균 득점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고, 챗 홈그램과 제일런 윌리엄스도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 삼각편대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10경기 3승 7패의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10경기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입니다. 아무래도 제일런 그린과 프레드 밴블릿, 가드들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딜런 브룩스와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팀의 포워드들 역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답답한 공격력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전 센터 알페렌 생군만 올 시즌 기복 없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이 생군마저 한참 좋을 때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원정에서 5승 22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 오클라호마 원정 역시 고전이 예상되는 휴스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틀랜드는 직전 샬럿전을 패배하면서 8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샬럿전 팀 총득점이 80점에 그쳤을 정도로 빈공을 보여줬었던 포틀랜드인데 3점 슛을 32번을 시도했지만 단 3개만을 성공시켰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디안드레 에이튼이 26득점 19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고군분투했지만 나머지 주전과 벤치 자원들 모두 얕은 한조를 보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최근 8연패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9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는 포틀랜드고 팀의 핵심 베테랑인 말콤 브록던과 루키 스콧 핸더슨이 부상으로 인해 최근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점 역시 악재가 되겠습니다. 최근 홈에서도 6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포틀랜드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징계로 결장했고 타일러 히로 역시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연승을 이어간 마이애미입니다. 직전 세크라멘토전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가 28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루키 하임의 하케즈 주니어가 26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공격을 잘 이끌었습니다. 벤치에서는 베테랑 케빈 러브가 19득점을 기록했고 헤이우드 하이스미스도 15득점을 기록하면서 마이애미의 벤치 자원 2명이 세크라멘토의 벤치를 압도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최근 10경기 구간 8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애미인데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특유의 끈적끈적한 수비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과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원정팀 마이애미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마이애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입니다. 홈팀 모비스는 A매치 휴식기 직전에 있었던 KT전에서 석패하면서 4연승이 끊겼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용병 게이지 프림이 5경기 구간 평균 29득점을 몰아쳤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었고 이우석과 박무빈, 장재석과 최진수 등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준수했었던 모비스입니다. 올 시즌 정관장 상대로 3승 1패를 거두고 있는 만큼 용병 프림을 필두로 앞서 말씀드린 국내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정관장은 A매치 휴식기 직전에 있었던 가스공사전에서도 패배하면서 현재 8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정관장은 올 시즌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 배병준과 렌즈 아반도가 부상으로 팀을 이탈한 상황이고 거기에 정준원마저 코뼈 수술을 받으면서 사실상 포워드진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올 시즌 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박지훈이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관장은 직전 4경기에서 팀 평균 득점 68.8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흐름대로라면 이번 모비스 원정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모비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서울 SK와 고양 소노의 경기입니다. 홈팀 SK는 A매치 브레이크 직전에 있었던 LG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1옵션 용병 자밀원이가 19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긴 했지만 LG의 사이즈 있는 포워드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고전했고 오재현과 허일영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팀의 총 득점이 67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LG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DB전에서도 68득점에 그쳤던 SK인데 확실히 김선영과 안영준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A매치 브레이크 이후 복귀가 유력했었던 안영준도 당장 이번 소노전에서는 결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김선영 역시 3월은 돼야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휴식기 동안 용병 원희를 비롯해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얼만큼 경기력을 끌어올렸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소노는 A매치 브레이크 직전에 있었던 KCC전을 승리하면서 6연패를 끊었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국내 선수로 자리매김한 에이스 이정현이 KCC전 42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을 연패의 수렁에서 건져냈습니다. 용병 오누아쿠도 13득점 17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페인트존에서 제 몫을 해줬고 한호빈과 최현민이 22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게다가 소노는 이번 SK전 팀의 원년 에이스 전성현의 복귀가 유력한 상황인데 전성현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해 휴식기 기간 동안 성균관대와의 연습 경기까지 잡았었던 소노입니다. 다만 이 연습 경기에서 용병 오누아쿠가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심하지 않은 부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출전 여부는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전성현과 오누아쿠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면 소노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소노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토론토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야전사령관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9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베네딕트 메서린이 34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파스칼 시아캄 역시 친정팀을 상대로 27득점을 기록했지만 역시나 할리버튼의 부진을 온전히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 이후 시즌 초반에 비해 확실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할리버튼인데 이번 뉴올리언스전도 이 할리버튼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의 코멘트는 5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뉴욕 원정에 이어서 목요일 인디애나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뉴올리언스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4승 5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인디애나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주전과 벤치 포함 총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인디애나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토론토입니다. 에이스 스카티 반스가 21득점 12어시스트 12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RJ 베럿도 24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임매뉴얼 퀴클리와 야코퍼들이 34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3연승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6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난 토론토고 주전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득점이 가능한 자원들인 만큼 어느 한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고른 활약을 통해 연승을 기록한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의 경기력과 흐름이라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댈러스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클리블랜드 원정에 이어서 목요일 토론토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댈러스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4승 4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의 코멘트는 7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디트로이트와 경기를 갖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클리블랜드를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시카고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4승 5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댈러스와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시카고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클리블랜드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4승 5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15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